여보세요? 바로 받았네. 내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겠군. 화면에 내 이름이 떠서 알겠지만 난 한주민이야. 나와 통화하게 되어서 기쁘겠지만 너무 좋아할 건 없어. 새로운 멤버의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한 것뿐 특별한 용건은 없으니까. 하지만 질문 하나 정도는 받아주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물어봐. 자기 목소리를 평가받고 싶은 건가? 그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았는데 원한다면 들어주지. 다시 말해봐. 천천히. 내 이름을 부를 줄은 몰랐군. 처음부터 꽤 대담한 면모를 보이는 여자야. 솔직히 조금 놀랐어.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평가해주도록 하지. 거래처와 회의를 하다 보면 그쪽 직원 중에 가끔 귀가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 유리 그릇이 연달아 깨지는 것 같은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대 목소리는 괜찮군. 마음에 들어. 계속 들을 수 있겠어. 엘리자베스 3세와 견줄만 하다고 평가해주지. 기뻐하도록 해. 그건 최고의 칭찬이니까 말이야. 질문은 이거면 충분한 것 같군. 퇴근하는 중이야. 질문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는데 태연하게 하나 더 물어보는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받아주도록 하지. 다음부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난 집에 가고 있어. 엘리자베스 3세를 빨리 만나고 싶어. 그녀는 소중한 나의 반려묘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생명체야. 보고 싶어 죽겠군. 물론이지. 나의 소중한 엘리자베스 3세 외에 또 누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 그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지금 물어봐. 차가 좀 막히는군. 심심하니 그대의 목소리를 라디오 삼아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27. 부이가 나와 가장 나이가 많고 나머진 다 어려. 그대의 나이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겠지? 아, 벌써 집 근처에 도착했군.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어. 이만 들어가야 하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없다면 여기서 끊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즐거웠던 것 같군. 다른 사람과 전화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 처음인 것 같아. 이제 정말 끊을 때가 온 것 같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통화하지. 그럼. 나야, 한주민. 안부처 전화를 걸었어. 목소리가 괜찮아 보이니 그만 끊어도 되겠군. 나의 식사에 대해 궁금한가? 점심 식사라면 이미 마친 지 오래야. 그러고 보니 오늘 내 영양사가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더군.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대에게는 다시 한번 말해주지.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뼈를 건강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대시킨다고 해. 하지만 이 비타민 D는 태양빛에 피부가 노출되어야 몸 안에서 합성되지. 비타민제를 먹는 게 아니라면 가끔은 창문이라도 열고 햇빛을 쬐는 게 어떨까? 밖에 나가면 더 좋고. 아, 너무 지루한 주제인가? 반응이 없군. 그럼 좀 더 대중적인 걸로 주제를 바꾸겠어.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타 죽는 SF 영화를 본 적이 있어. 내 취향은 아니지만.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것에 가치는 있지만 현실과 연계될 교훈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같은 영화를 본 루시엘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초능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마법의 크림을 만드는 업체를 알아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 그 크림을 발라서 물을 휘발유로 변환시키는 초능력을 부릴 거라는 헛소리를 했었지. 자신의 자동차를 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던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는 그냥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질러버리더군. 초능력 크림이라니. 외계인이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팜플렛 정도는 봐줬을 텐데 정말 비현실적이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당연히 점심 식사는 했겠지? 비타민 D 이야기는 그대가 삼시세끼 충분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한 말이야. 기니를 거르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흡수율이 떨어지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군. 기계 같은 말투를 하는군. 강비서에게 배운 건가? 난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 남은 하루가 그대에게 즐겁길 바래. 그럼 이만. 나야. 제네 포스터가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어떻게든 다른 생각을 하려고 전화했어. 아침부터 이상한 걸 봤더니 속이 좋지 않아. 개성 표현은 아무래도 좋지만 노출만 심하고 깊은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건 조잡한 삼류 포스터에 불과한 거지. 그런 거라면 이미 흔하게 널려 있으니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대는 그런 말을 알고 있나? 가릴수록 더 원하게 된다는 말 말이야. 난 성적 매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말에는 동의하는 편이야. 신비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높은 상업 전략이야. 완전히 벗은 것보다 살짝 흘러내린 것이, 완전하게 절제된 의상을 살짝 흐트러뜨린 것이 훨씬 더 예술적이고 상업적이라고 생각해. 목 울 때 굉장히 특이한 취향이군.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말한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생각을 떨치려고 전화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포스터가 내 머릿속에 더 깊이 박히는 느낌이야. 실수를 한 걸까? 역시 전화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군. 더 할 말이 없다면 이만 끊도록 하지. 피부 관리라면 영양사와 스타일리스트가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것을 먹으며 적당한 운동을 하면 피부에 문제는 없지. 이제 질문은 끝이야. 정말 업무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생기면 전화하도록 하지. 그럼 이만. 나야. 식사는 거르지 않았겠지? 아까 작은 해프닝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 잠깐 다른 주제로 환기를 좀 시킬까 해서 전화한 건데. 내가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게 아니라면 좋겠군. 회사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주차장 구석에 고양이가 있는 거야. 날씨 때문에 숨어 들어온 것 같은데 주차장은 공기도 탁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걱정이야. 일단 주차관리원에게 물과 사료를 좀 구해서 가져다 놓는 게 어떠냐고 말해두긴 했어.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사실 고양이가 다닐 수 있으니 서행하라는 표지판과 고양이가 후드에 들어가거나 차 뒤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라는 표지판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거기까지 하면 너무 과한 것이겠지? 분명 불만이 터져 나올 거야. 난 인간과 동물이 함께 동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대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인가? 그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 분명 그대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거야. 난 동물이든 식물이든 지구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인간의 지난 역사를 보면 과학을 숭배하고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복원해서 마음이 아파. 과학이 바로 자연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것은 마치 자식이 어미를 해치는 것과 같지 않나? 내가 자연에게 베풀면 자연도 내게 베풀기 마련인 이치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대표적인 예로 와인 말이야. 와인이야말로 자연의 아름다운 선물이야. 와인은 지역에 따라 맛이 다른 건 물론 매해 기후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니까 한 병이 그곳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와인의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논하며 마시는 건 즐거운 일이지. 파티에 좋은 와인을 준비하도록 시킬 테니 기대해 주길. 이런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류를 들고 줄을 서 있군. 이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만 가봐야겠군. 또 전화하지. 나야, 지금 바쁜가?
출근해서 결제서류를 보고 있는데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전화했어. 오늘은 커피 맛이 별로라서 내 두통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커피보다 그대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머리가 맑아질 거라 논리적으로 생각했지. 이런 걸 그렇게 말하나? 그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아까부터 보던 서류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했더니 역시 오타가 있었어. 최종 결제를 받을 서류에 오타라. 지금 되고 있어. 그러니 계속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면 좋겠군.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게 그댈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길 바래. 커피의 맛이 좋지 않을 때는 보통 와인을 마시며 기분을 환기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은 기분이야. 이 서류는 아버지 이름으로 벌어진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한 번씩 아버지께서 갑자기 새로운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어. 웃긴 건 아버지가 급하게 진행하시는 만큼 사업팀도 덩달아 분위기가 산만해진다는 거야. 그래도 멀리 내다보았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 앞으로 회사 일에 더욱 신경 써주시면 좋을 텐데. 내 개인적인 일에 관여하시는 건 좀 관두시고 말이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여성 관계 때문에 나에 대한 관여를 하시거나 회사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건데 최악의 경우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 둘 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일을 벌이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고양이고 그쪽은 사람이니 스케일이 다르다는 점은 명확히 하고 싶군. 난 고양이를 위해 아버지를 팔아넘기진 않는다고. 아니, 방금 한 말은 잊어주길. 굳이 말하면 아버지의 케이스를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군. 난 아버지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번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수밖에. 그대가 날 위로해 주기라도 한다는 건가? 나에게 그것이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시도는 나쁘지 않을 거야. 물론 최선의 방법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 문제로도 충분히 바쁜데 다른 일에 신경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잠깐만 기다려봐. 무슨 일이죠? 아, 서류를 잘못 올렸단 말입니까? 이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오타 고쳐졌나요? 다행이군요. 그쪽에 두고 가세요. 미안하군. 아까 서류 올린 사람이 알아서 고쳐서 가져왔어. 이런, 밖이 시끄러운 걸 보니 손님이 온 것 같은데 20분 일찍 도착했군. 나가봐야겠어. 아쉽지만 일하러 갈게. 그럼 좋은 하루 보내. 나야,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전화했어. 그대에게도 경호원을 붙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려. 루시엘이 제대로 보고 있겠다고 했지만 그걸로 안심할 수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지켜본다고 해도 기계가 아닌 이상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 않나. 물론 내가 걱정한다고 해도 난 그 집의 주소조차 알지 못하니 무용지물이지만. 부의가 허락하기 전에는 그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갑갑하군. 그래서 말인데 차선책으로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주면 어떨까? 내 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하고 위급할 땐 바로 나에게 전화하도록 하는 걸로 말이야. 1번은 엄지손가락에서 꽤 멀지 않나? 6번이나 0번이 더 빠를 수도 있어. 아, 혹시 내가 중요도가 높은 사람이니 1번에 저장한 건가? 그런 이유라면 직관적인 1번이 어울리는군. 저녁은 먹었나? 난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물론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오늘 식사도 셰프가 준비해줬어. 이젠 내 입맛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지. 이런 이야기는 제인이 싫어하겠군. 종종 외부 셰프를 섭외하기도 하는데 지난번 셰프는 미슐랭에서 5성을 받은 자신의 가게를 소개하더군.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셰프를 초대하기로 했어. 만족스러운 식사였으니 다음에도 초대할 일이 생기면 그대에게도 소개해주고 싶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경을 돌릴까 했는데 역시 어렵군. 그대가 사는 곳이 100%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여. 이건 뭐든지 100%가 되길 바라는 나의 강박 때문이겠지. 난 V에게 다시 전화를 해봐야겠어. 그대의 안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거든. 즐거운 저녁 보내고 있길 바래. 그럼 이만. 나야,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고 보니 늦은 시간이라 미안하군. 잠시만이라도 이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군. 그대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잡담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 주제나 좋으니 물어봐줘. 난 아직 셔츠를 입고 있어. 답답해서 단추를 좀 풀고 있지만 잠옷보다는 셔츠가 편하군. 삶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적응이 되질 않아. 전화를 하고 있을 뿐인데 눈앞에 그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 신기하군. 이건 단순한 호기심인 걸까? 난 호기심이 없는 성격인데 재밌는 상황이야. 옳은 감정이라.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군. 탐구하는 것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잘 됐어. 그대와 이야기하면서 좀 더 나의 변화를 파악하고 싶어. 그대를 떠올리면 순간적으로 복잡한 일도 기분 나쁜 일도 없으니 좋은 생각이야.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잡념으로 가득 차서 밤을 샐 것 같았는데 말이야. 그때도 편안한 밤을 보냈으면 좋겠어. 꿈은 자기 전에 인상 깊게 본 것이 나온다고 해. 반드시 시각적인 자극에만 하나는 걸까? 인상 깊게 들은 목소리도 꿈에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튼 푹 숙면하길 바래. 그럼 이만. 여보세요? 나야.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대를 본 것 같아. 꿈속에서 그대는 아무 말 없이 뒷모습만 보여주더군. 글쎄, 나의 무의식이 그대를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좀 아이러니하지. 그대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뒷모습이 꿈에 나오더니. 잠에서 깼을 때는 목소리가 그립더군. 그래서 전화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지. 단잠을 깨워선 안 되지 않나. 예전에 만난 사람?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내게 여자 경험에 대해 물었었지. 좀 유치한 질문이어서 상대하지 않았지만. 사실 과거에 만난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군. 아니, 그걸 만났다고 정의해야 할지도 애매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나에겐 그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떠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런 내 꿈에 과거 여자가 나올 리는 없지. 그대의 느낌이 나서 확신이 들었어. 비록 뒷모습이었지만 그대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두려워하거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하지만 난 현재가 제일 중요해. 현재 안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 들거든. 그들은 나와 생각이 통하는 부분이 꽤 많군. 그래서 그런지 통화가 즐겁게 느껴져. 아, 미팅 시간이 다가와서 그만 끊어야 할 것 같군. 아침 꼭 챙겨 먹고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래. 실례하지. 나야, 바쁜 시간대를 고른 건 아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난 오늘 회사에서 다소 언짢은 일이 있어서.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군. 그대에게만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당장 아무도 날 방해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루만 쉬고 싶어. 정말 나답지 않은 소리지. 소망일 뿐
내 성격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회사에 타격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될 테니까. 난 언제나처럼 일을 완벽하게 해내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의욕이 바닥을 친 적은 없는 것 같군. 내 한심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여기저기서 실적을 걱정하는 소리만 가득한데 말이야. 아버진 대체 무슨 생각인지 본인의 방식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고. 사람은 제각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걸까? 정말 모르겠군. 머리가 아파.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와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 기분이 좋지 않아. 그때도 부모님과 사이가 나빴던 적이 있나? 그때도 많이 힘들었겠군. 나라도 괜찮다면 털어놔도 좋아. 하지만 내가 내놓는 해결책이 그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난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감성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거든. 오히려 그대가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가끔 사람은 해결책을 원해서 고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 너무나 비효율적인 발언이라 공감하진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어쩌면 내게도 구체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어. 그대도 신경 쓸 일이 많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군. 그대와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사실 엘리자베스 3세와도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은 없었는데 말이야. 그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군. 저녁 시간이야. 식사하고 편안히 쉬기를.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전화하도록 하지. 그럼 실례. 나야. 무슨 일 있나?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 질문만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울 거야. 혹시 아버지의 한심한 행동에 대한 나의 감상을 물은 건가? 머리가 좀 아픈 것 빼고는 내가 괜찮지 않을 이유가 없어. 난 내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아버지가 어떤 길을 가든 신경 쓰지 않아. 아버지도 나름대로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시겠지. 그 싸움에 맨날 패배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지만. 그러니 한 여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순 없겠지만 다만 회사 주식에 영향을 주는 인터뷰는 삼가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인터뷰 때문에 회사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머리가 아프군. 지난 분기에 이 정도로 끌어올려놨는데 다시 하향세로 가는 건가? 그랬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난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일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되면 좋겠어. 그대에게 내 사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군. 원래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괜히 그대를 귀찮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어제부터 난 시끌벅적한 넓은 공터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어. 말하고 싶지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지. 주위가 온통 소음 천지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대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야. 내 진심을 이끌어내는 다정한 바람과 같이. 내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두 그대 같으면 좋을 것을. 세상은 내게 그리 쉬운 선택지만을 주진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니까. 내 성장 환경이 풍요로웠기에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나름대로 많은 불운을 극복했어.
이번 일도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군.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그대는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야. 이런 감정은 마치... 아니, 말이 길었군. 이만 끊도록 하지. 다음에 또 통화해.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엘리자베스 3세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아버지라면 내 허가가 없어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조종하는 그 여자 역시 들어올 수 있겠지. 아무리 경호를 강화해도 내가 여기에 없다면 불안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내가 엘리자베스 3세를 아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이토록 잘 이해하고 있는 생명체는 드물기 때문이야. 지난번에 아버지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땐 아버지와 둘이 찍은 사진 액자를 넘어뜨리더군. 분명 나의 감정을 읽고 그런 것이 분명해. 은근히 속이 시원해지더군. 또 한땐 이런 일이 있었지. 강 비서가 매체 인터뷰할 때 꼭 입으라고 했던 유명 디자이너의 옷이 있었어. 그런데 사선문이라서 영 내 맘에 들지 않아서 입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3세가 그 위에서 굴러서 털을 잔뜩 묻히더군. 내 마음을 알고 일부러 그런 거지. 내게 핑계를 만들어주곤 사랑스럽게 울더군. 나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야. 인터뷰 때는 내 반려묘가 디자이너의 센스를 알아봐서 옷을 입을 수 없었다는 훌륭한 변명을 할 수 있었어. 물론 나는 줄무늬 양복을 입을 수 있었고. 그래, 분명 그런 거야. 우린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비록 인간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걸 써봤는데 전혀 맞질 않았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놀이기구 재밌다라고 통역되는 걸 보고 바로 버렸어. 엘리자베스 3세 이야기만 한다고 혹시 섭섭해하지 않아주길 바래. 그대는 내가 아는 인간 중에서 소통이 무척 잘 되는 축에 속하니까. 그대가 만약 고양이였다면 보는 순간 품에 안고 집에 데려왔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을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겠지. 이런, 내가 말이 길어졌어. 잠시 엘리자베스 3세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즐거운 하루 보내. 제때 식사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말길. 그럼. 나야,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 그대는 나와 달리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 맑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 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불안정할 때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편인데 그대에게 전화하는 건 원래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생소하면서도 흥미롭군. 그댄 친구가 많은 편인가? 그렇군. 그대의 온화한 성격이라면 친구가 많을 것 같아. 그대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거든. 예전엔 가끔은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걸 믿지 않았어. 그래서 굳이 기대지 않더라도 그냥 언제든 날 받아주는 생명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지. 엘리자베스 3세가 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가만히 있는 내게 내면의 고독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터져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기뻐.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대와 연락을 안 하고 있을 때 조금씩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군. 그대와 이야기하면 이상해져. 그만 말해야겠어. 난 이만 엘리자베스 3세를 체크하러 가볼게. 실례하지. 나야, 식사는 했어?
내가 없다고 해도 끼니는 꼭 챙겼으면 좋겠어. 내 집에 있는 손님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아침에 그대에게 무례를 범한 건 아닌지. 아니, 다시 말할게.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여자가 잘한 건 없지만 내게 훌륭한 핑계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일까? 벌써 그대가 보고 싶어지는군. 그대의 입술의 형태와 촉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참고로 난 주의 깊게 한 번 본 건 그대로 기억하는 편이지. 그대는 어때? 말 안 해도 알고 있었어. 가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지. 입술이 닿았을 때 짜릿한 느낌은 서로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예전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체험하니 이렇게 믿게 되는군. 내 욕심으론 사실 그대와의 첫 키스는 좀 더 신사적이게 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 다소 나답지 않게 충동적이었지. 그대의 동의를 구할 시간 없이 이루어진 일이어서 다소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 다음에는 제대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할 거야. 말로 동의를 구하거나 몸으로 구하거나. 아, 내가 한 말을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버리면 두근거리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말이야. 난 오히려 예측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더군. 난 단계를 나누는 걸 좋아해. 매 단계마다 느긋하게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해줘. 내가 만드는 계획에 잘 반응해준다면 충족감이 느껴질 것 같아. 그만 말해야겠어. 말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집중력이 떨어지는군. 여기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돌아갈 테니 집에서 보도록 하지. 아버지와 약간 충돌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어. 정말 다행이지. 사실 지금 좀 신기해.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내 변화에 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더군. 지금껏 나는 인간이 바뀐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하지만 그대와 있는 그 며칠 동안은 지금껏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내 안에 소통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해야 할까?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마주할 줄 아는 방법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걸 그대가 내게 알려준 거야.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 아버지의 애인은 물론 내 주위를 떠도는 여성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그 누구도 내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정신없이 내게 감정을 쏟아붓기에 급급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들이라고 치부했어.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멀어지더라도 내 주위의 것들이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 것에는 아주 큰 만족을 느꼈어. 감정보다 이것이 몇 배나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고, 그래서 잊고 있었어.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말이야. 그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표현하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 그대의 모습이 보고 싶어.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그대를 가질 거야. 지금까지 내가 다른 것을 가져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말이야. 따뜻하지만 빈틈없이, 다정하지만 강렬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다 내가 가질 거야.
그대란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모두 다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하고 싶어. 와인을 좀 마셔야겠어. 그래도 일하는데 지장은 없겠지. 오늘은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 남은 이야기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줘. 나의 공주님. 나야,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했어. 집에 혼자 둬서 미안해. 함께 나오는 건 아직 위험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문 밖을 나서면 또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상황이 100% 안정되는 대로 그대의 귀가를 생각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줘. 그대를 위해 냉장고에 신선한 과일을 채워뒀어. 입맛이 없다면 과일이라도 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거실의 전화기를 사용하면 건물 카운터와 연결할 수 있어. 0번을 누르면 연결될 거야. 또 어제도 말했겠지만 필요하다면 셰프의 음식을 배달해 줄 거야. 음식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든 다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저 내가 돌아갈 때까지 안전히 있어줘. 지금은 일이 많아서 회사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여러 군데 들러야 할 것 같아. 바빠서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난 항상 그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지금도 그대가 보고 싶어. 고마워. 다녀오라는 말에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 내가 집으로 갔을 때 그대가 날 반겨준다는 말인가? 마치 부부 같군. 벌써 같이 사는 것만 같아. 오피스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내 집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그 생활이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말이야. 아, 기사가 내게 할 말이 있는 것 같군. 일정의 변경이라도 있는 건가?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도록 할게. 편히 쉬고 있어줘. 나의 사랑. 나야. 도로에 사고가 난 모양이야. 귀가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군. 미안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도로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럴 줄 알았으면 헬기를 타고 집으로 갈 걸 그랬어. 옥상에 착륙장이 있으니까 훨씬 더 빨랐을 텐데. 시끄러워서 잘 사용하진 않지. 파일럿이 도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차를 타봤는데 흔들리지 않는 승차감으로는 마이바하가 가장 나았던 것 같아. 내 취향으로도 그쪽이 제일 근접하더군. 그대를 공주처럼 모시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 이 상황이 정리된다면 그렇게 하지. 이 갑갑한 도로 상황에서도 그대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피로가 잊혀지는군. 신기해. 낮에 미팅 장소에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들었거든. 그대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게 라디오에 그대를 출연시킬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과한 계획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대의 목소리는 나만의 것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안심이야. 목소리뿐만이 아니야. 그대의 몸에는 오직 나의 시선만 닿았으면, 그리고 나의 몸만 닿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당연한 독점력 아닌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군. 좀 더 빨리 달려달라고 해야겠어. 이만 끊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의 그대. 내 사랑. 나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지만 생각을 좀 바꿨어. 내가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들어줘. 정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루시엘이 RFA의 거의 모든 기밀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런 그가 해커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곳에 다녀왔어. 그렇다면 굉장히 개운하게 파티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건 어째서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떤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는데 그것이 루시엘이 알고 있던 RFA 비밀의 범위를 넘어간 거야. 그리고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RFA 비밀의 일부인 리카의 오피스텔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 안 그래도 낯선 곳인데 거기에 루시엘이 모르는 큰 비밀까지 숨겨져 있다면 그때도 힘들지 않겠어?
오늘 돌려보내주려고 했지만 나에겐 그대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오피스텔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강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대만 알아주면 돼. 그대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내 옆이니까. 일단 저녁까지만이라도 함께 있는 걸로 동의해줬으면 좋겠어. 내 친구인 부인을 믿고 싶지만 루시엘이 저렇게 될 정도면 부인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나쁜 의도로 숨기진 않겠지만 부이가 내 눈앞에 없는 이상 RFA를 완전히 신뢰할 순 없을 것 같아. 사실 예전에 리카의 일만 해도 서로의 영혼이 닮았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그녀를... 아니야. 내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군. 정리하고 들어갈게. 나중에 집에서 봐. 나의 사랑. 나야, 집에는 잘 들어간 거겠지? 그대의 빈자리가 너무 커. 집 한가운데 큰 구멍이라도 생긴 것 같아.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다려야겠지. 그대를 만나면서 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을 느꼈어. 그 중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란 건 너무 가혹하군.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그리는 것 또한 감정의 성숙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지. 그대를 위해 난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 이상해. 엘리자베스 3세가 돌아왔는데 내 머릿속은 그대뿐이야. 이전과 너무 달라. 사랑스러운 말이지만 과거형이라 너무 슬프군.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거든. 그대의 날 향한 마음이 영원토록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길 바래. 나도 참 못 말리는 남자가 됐군. 지금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말이 사실 가장 하고 싶었지. 그대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 순간부터 말이야. 사랑해. 그대를 너무 사랑해.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사막의 탐험자는 갈증에 서서히 익숙해지지. 하지만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메마른 입술과 혀끝에 한 방울의 물이 닿는 순간 그 이상으로 갈증을 느끼며 탐욕스럽게 물을 원하지. 지금 내가 그대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래. 난 그대란 오아시스를 전부 마셔서 내 세포, 손끝까지 그대가 내 안에 있으면 좋겠어. 정말 귀엽군.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일 파티가 있으니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아야겠지. 그대와 함께 준비한 파티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해. 오늘은 달콤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군. 그대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 그대가 나오는 꿈을 꾸고 싶어. 그리고 내일 행복한 기분으로 눈을 떠서 그대를 만나러 갈 거야. 파티에서는 즐거운 일이 가득할 거야. 중요한 날의 전날이니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군. 내일 봐. 사랑하는 나의 그대. 나야, 좋은 아침이지? 드디어 오늘이군. 무사히 파티를 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RFA는 그대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 그대의 인내심과 다정함, 그리고 무한한 포용력에 경의를 표하지. RFA도 그렇지만 나 또한 그대 덕분에 다른 사람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을 깨우쳤으니까 말이야. 앞으로 그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는 점점 더 변해가겠지. 신기할 정도로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말이야. 그대와 함께하는 미래가 무척 기대되는군. 나 또한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 행복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겐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나답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마음 같아선 어서 파티를 끝내고 그대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고 싶군. 이 시간에 하긴 부끄러운 생각이지.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그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대가 있다면 무겁기만 했던 내 세계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거야. 앞으로가 기대돼. 이만 그대도 준비해야 할 텐데 계속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군. 전화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파티 때의 분위기가 살지 않으니 이쯤 해야겠어. 그럼 파티장에서 보도록 하지. 조심해서 와. 보고 싶어. 이 짧은 순간에도 사랑하는 그대가 너무 그리워. 사랑해.